어느 날 철공소에서 철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 철로 내 눈을 순간 찌르는 바람에 쇳조각이 눈에 튀면서 눈을 크게 다쳤다. 눈에서 피눈물로 범벅되었고 치료를 받지 못해 붉은 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사장이 준 치료비를 받아 아버지 집에 가 치료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그 병원비를 아버지가 가로채가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다친 한쪽 눈알은 더 안 좋아져 심하게 출혈된 붉은 눈이 되어버렸다. 나는 철공소에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다시 지옥 같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집에는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당한 고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려온다. 결혼 전까지 사람들은 나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며 인상이 안 좋다고 나쁜 시선으로 나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결혼 후 아내의 지원으로 기만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지금은 정상인과 똑같은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내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나에게 철공소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뛰쳐나왔다고 양쪽 뺨을 마구 때렸다. 새어머니는 꼴 보기 싫으니 나를 쫓아내라고 아버지를 몰아세우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에게 새어머니는 온갖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밀항자로 당장 고발하겠다고 악을 내뿜으며 고함을 질렀다. 한 번은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먹었다고 새어머니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당해서 지금도 요구르트를 보면 그때 심하게 당했던 생각이 나서 입에 대지 않는다. 괴로울 때마다 차라리 고향 제주도 다리 밑에서 노숙할 때가 그리웠다. 부모님을 만난 부푼 꿈은 사라지고 어둠의 길목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갈등하게 되었다. 나는 일본 아버지 집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시련과 폭력과 입에 담지 못할 학대로 고초를 겪었으나 부모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진정 좋은 일은 아니기에 이쯤에서 묻어두고 싶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한편 고아원에서는 바보 같은 부모라도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었던 때도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철공소에서 나와 일본 오사카 가미 신조 메리아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불법 체류자로 고발당하여 피신했다. 도망자로 변신해 리시나리 파출소 앞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겁없이 구두 닦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 리시나리 경찰서 과장이 구두를 닦아달라 하여 구두를 정성껏 닦아주니 오히려 고맙다고 하며 약 6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나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그 후 소문에 의하면 1990년 10월에 새어머니는 원인 모를 마른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 그 아이한테 악행을 저질러 몹쓸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내 마음은 아프고 안타까웠다. 나중에 나는 잘된 모습으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환경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다.